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캐주얼한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얘기해볼 주제는 비전공자로서 커리어 전향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해요. 제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학생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대학원생분들도 계시고 현업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런지 비전공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가볍게 입문을 했다 하더라도 진지하게 내가 이쪽 분야가 너무 재밌어서 엔지니어 혹은 머신러닝, 딥러닝, 데이터 분석 쪽으로 내가 취업이나 이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작은 팁 말씀드려볼까 해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제가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할 때랑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취업 시장도 많이 얼어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최근에 대학생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취업 준비하는데 아무래도 기업이 채용을 안 하다 보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먼저 힘내시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팁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팁이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제가 스타트업을 운영하기 전에는 지원자의 입장이었죠. 이력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포트폴리오도 열심히 준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스타트업을 운영하게 되면서 제가 면접을 보는 입장이 되고 다양한 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면 좋을지 선발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들을 공유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될 점은 비전공자분들이 아마 학원이나 국비지원 과정 요즘에 부트캠프 플랫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지원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커리큘럼 과정에서 만드는 포트폴리오가 다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업에서 포지션이 많이 열리진 않는데 해당 부트캠프 플랫폼을 졸업하신 분들이 동시에 지원을 하시게 되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같은 기수가 끝난 건지 우연히 시기가 맞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놀라웠던 점은 포트폴리오가 정말 하나같이 다 너무 똑같았어요. 모두가 다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같은 학원이나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더라도 본인만의 포트폴리오, 킬러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어진 포트폴리오나 과제만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호기심에 진행해보는 개인적인 프로젝트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살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같은 과정을 졸업하신 분들도 이력서나 기톱을 보면은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 코드를 주어진 것만 딱 하고 끝내시는 분들, 심지어 남의 것을 카피한 흔적들도 보이고 주석 같은 것들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기본적인 리드미 같은 것들도 정리가 안 된 상태인 분들도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주차별로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커밋 내용도 꼼꼼히 작성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작은 차이가 본인의 깃허브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티가 안 날지 몰라도 다른 분들이랑 비교해놓고 보니까 분명하게 그런 차이들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비전공자분들은 본인이 왜 갑자기 개발자로 커리어 전향을 하고 싶은지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쪽에 왜 관심이 생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접을 보시거나 아니면 서류에 기입할 곳이 있다면 명확하게 기재를 좀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어떤 분은 면접을 봤는데 앞으로 내가 전공한 학과는 유망하지 않고 이 인공지능 쪽이 앞으로 유망하다고 하길래 커리어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맞죠. 물론 솔직한 얘기고 맞는 얘기인데 그런 스토리는 면접관한테 이 친구와 같이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들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면접관이나 같이 일하실 실무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러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채용을 하고 싶잖아요. 성격이 자기 주장이 너무 세다 하면은 그런 요소들이 좀 마이너스 요소가 되실 수 있어요. 지원자분들 중에 개성이 강하신 분들은 사실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전 자기 주장이 사실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팀 단위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 주장이 세거나 좀 튀어 보이는 분들이 계시면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되게 인상 깊었던 지원 중에 한 명은 끝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할 때 거기에서 핵심적인 질문을 주는 지원자들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질문 안에 그 사람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왔는지 다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킬러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기술 스택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할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부분을 약간의 MSG만 타가지고 강력하게 어필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르는 부분은 그냥 편하게 모른다고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채용하는 입장에서 전공자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술 스택도 몰라 이렇게 공격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의지가 있느냐, 이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드린 점이긴 한데 엔지니어의 이력서는 GitHub입니다. GitHub 관리 정말 잘해주시고 GitHub에 얼마나 열심히 커밋을 했는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본인이 얼마나 성실한지 다 표현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코드를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면 이 사람은 정말 꼼꼼하고 깔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정말 플러스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오픈소스에 기여를 한다랄지, 처음부터 근데 오픈소스 기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본인이 만든 GitHub을 열심히 한번 커뮤니티에 한번 홍보해 보세요. 그래서 스타도 많이 받아보시고 포크도 많이 받아서 그런 GitHub 리포를 몇 개를 가지고 계시면 본인 스스로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면접이나 지원하실 때에도 큰 플러스 점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비전공자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전공자와의 경쟁률을 뚫고 취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 거고요. 어디까지나 제 경험이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